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는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노인의 몸을 덮어주며 119를 불렀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속삭였죠. 고맙구나. 이름이 박지훈이에요. 그 순간 아무 인연 없던 두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놈들이 나를 버렸어. 진짜 버렸단 말이야. 지우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노인의 눈빛엔 배신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넌 믿지 않을 거야. 누가요? 순간 지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평범했던 한 학생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 앞에 낯선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사연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무거운 공기가 거리를 감싸고 있었죠. 박지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막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인 지훈의 교복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상태였고 가방끈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은 걸으면서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아르바이트비로 받은 3만 원이 전부였죠. 이 돈으로 내일 아침 밥을 먹고 학교 가는 버스비를 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지훈과 중학생인 여동생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학교가 끝나면 매일 편의점에서 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해버렸죠. 지훈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살 여유가 없었던 지훈은 비를 맞으며 집까지 달려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다다랐을 때 지훈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 밑 보도 한가운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빗물이 그 사람의 얼굴과 몸을 적시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교복 재킷을 벗었습니다. 이미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래도 노인의 몸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재킷을 노인의 상체에 덮어주고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네, 횡단보도 앞이요. 주소는 전화를 끊고 지우는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빗물이 지훈의 와이셔츠를 적셨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손등 곳곳에 새겨져 있었죠. 몇 분 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지훈을 향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구나. 이름이 뭐냐? 박지훈이에요. 할아버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힘 아껴두세요. 노인은 지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노인을 들것에 옮겼고 지훈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119에 신고했어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모르겠어요. 지갑이나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훈은 노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손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말이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 늦게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빨리 들어오라고 했지만 지훈은 노인이 걱정되어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서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탈수와 저체온증이 심했지만 빨리 발견하셔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지훈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보호자분이 안 계시네요? 환자분 신분증이나 소지품이 없어서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길에서 발견해서 모르겠어요. 혹시 깨어나시면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고 지훈은 다시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병원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피곤했지만 노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지훈은 응급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노인의 기침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아까보다 또렷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직 여기 있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들어 노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물을 마셨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천만에요. 할아버지, 혹시 연락할 가족분 계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었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없다. 아무도 없어.
그럼 친구분이나 아시는 분이라도 없다고 했잖아.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예민했어. 넌 날 도와준 건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봤나 봐요. 간호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간호사는 노인의 상태를 체크하며 물었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윤재만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50년 3월 15일입니다. 간호사는 차트에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제가 길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한 거예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안 계신 건가요? 입원 수속이나 치료비 문제가 있는데. 노인이 말했습니다. 돈은 있어요. 지갑을 어디 갔지?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소지품 중에 지갑은 없었어요. 혹시 잃어버리신 거 아니세요?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노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놈들이 나를 버렸어. 진짜 버렸단 말이야. 지우는 노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가 이 노인을 버렸다는 걸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노인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넌 믿지 않을 거야. 말씀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 회사도 있었고 돈도 많았지. 하지만 내 자식들이, 내 친자식들이 날 배신했단다. 내 모든 걸 빼앗고 날 요양원에 가뒀어. 오늘은 거기서 도망쳐 나온 거야. 지우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용없어. 다 법적으로 처리됐단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의사소견서까지 만들어서 법원 판결을 받았지. 이제 난 법적으로도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노인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세상에 너 같은 아이가 또 있을까? 지우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병원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노인이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노인은 지훈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지만 노인이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병원에 있다니.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았지만 지우는 노인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지훈도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이 몰려왔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6시 지훈은 간호사의 손길에 깨어났습니다. 학생, 여기서 주무셨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지훈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노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침대 옆 테이블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따뜻한 음료수 캔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 받은 것인데 노인이 깨어나면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잠든 노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젯밤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윤재만 할아버지, 정말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거리를 헤매다 쓰러지다니. 지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다시 병원에 들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지훈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선생님의 목소리는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만난 윤재만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말, 요양원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그 절박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은 급식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교실 구석에서 후루룩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밥 먹자고 했지만 지훈은 배가 아프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지훈은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께 뭔가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지훈은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오늘 쉬는 날이었기에 곧장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학교 앞 슈퍼에 들러 작은 도시락 하나를 샀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저녁 식사비를 아껴서 10,000원짜리 도시락을 샀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지훈은 어제 왔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아지셨을까? 혹시 더 아프신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침대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해서 간호사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봤던 중년의 여성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간호사님. 어제 여기 입원하셨던 윤재만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지훈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어제 그 학생이구나. 할아버지 말이지? 오전에 퇴원하셨어. 네. 퇴원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간호사는 차트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나? 학생이 집에 간 직후였어.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퇴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어. 그런데요? 치료비를 어떻게 하시려나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화가 와서 치료비를 다 정산하고 가셨어. 신기하더라고. 누가 전화했는데요? 그건 나도 몰라. 원무과에서 처리한 일이라서. 어쨌든 할아버지는 조용히 병원을 떠나셨어.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사라지셨다니. 어디로 가신 걸까요? 혹시 또 거리를 헤매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혹시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 보신 분 없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택시를 타신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학생, 너무 걱정 마. 할아버지 건강 상태는 많이 회복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어쩌면 갈 곳이 생기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우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던 그 슬픈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갈 곳이 있었다면 애초에 거리에 쓰러져 계실 리가 없었을 겁니다. 지우는 병원을 나와 근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병원 앞 공원, 버스 정류장, 편의점, 지하철역. 지우는 발이 아플 때까지 걸어 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거리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침에 산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차가워진 도시락을 바라보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늦니? 저녁 먹고 오렴. 지훈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조금 이따 갈게요. 지훈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병원 뒤편 주택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1시간을 더 걸어도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괜찮으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지우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전한 곳에 계시기를, 아프지 않으시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셨지만 지훈을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훈아, 많이 늦었네. 밥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 저 좀 피곤해서 방에 가서 쉴게요. 그래, 알았어.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먹어.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훈을 괴롭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지훈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밤 지훈은 할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딘가 먼 곳에서 지훈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지훈이 달려가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다시 한번 병원 근처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챙겨주셔서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요즘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훈은 밥을 빨리 먹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를 찾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교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려는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거 봐. 저게 뭐야? 완전 고급차 아니야? 벤츠잖아. 학교 앞에 왜 저런 차가 서 있어? 지우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문 바로 앞 새까만 벤츠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주변 학생들이 신기한 듯 차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별 생각 없이 다시 교실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츠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나가는 학생 한 명을 붙잡고 무언가 물었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이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지훈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지훈 앞에 서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지훈 학생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회장님께서 학생을 찾고 계십니다. 잠시 뵐 수 있으실까요? 회장님이요? 저는 아는 회장님이 없는데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차 쪽을 가리켰습니다. 차 안에 계십니다. 직접 뵈시면 아실 겁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누가 자신을 찾는다는 걸까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지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교무실 창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훈은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따라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 윤재만 할아버지가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이틀 전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얼굴색도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를 기억하느냐? 물론이죠.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걱정했어요. 할아버지는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급히 갈 곳이 생겨서. 타거라. 할 얘기가 있단다.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첫 교시 수업 시작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지훈은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전하고 싶었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보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아, 사실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단다. 거짓말이요? 나는 회장이 아니야. 정확히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지. 지훈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한때 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야. 윤재만 건설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몇 년 전 내 자식들이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 법적으로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 판결까지 받았지. 그리고 날 요양원에 가뒀단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쓰러져 있던 날은 요양원에서 도망친 날이었어. 더 이상 그곳에 갇혀 있을 수 없었거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지.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진 거야. 할아버지,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내가 날 도와줬지. 비를 맞으면서도 날 구해줬고 병원까지 함께 가줬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아, 난 내 눈에서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봤단다. 순수함, 선함, 그리고 옛날 내 아들의 모습을.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요? 그래. 내 큰아들도 어릴 땐 너처럼 착했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보살폈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렸어.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취했지. 결국엔 자기 아버지마저 버렸단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난 지금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해. 어제 아침 결국 그쪽에서 날 찾아냈거든. 하지만 너를 보지 않고는 갈 수 없었어.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단다. 할아버지, 요양원에 가시면 안 돼요. 거긴 할아버지를 가두는 곳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단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지훈아, 내 덕분에 나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 세상에 아직 너 같은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변호사 연락처야.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렴. 내가 부탁해놨단다. 할아버지. 자, 이제 학교 가야지. 수업 늦겠다. 지훈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지훈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차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준 명함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갇혀 계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가 준 명함을 매일 꺼내봤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성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지훈에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기에 카운터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자 지난번 벤츠를 운전했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지훈 학생이죠? 지훈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여길? 회장님께서 학생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시더군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훈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기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서요. 1시간 후면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남자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밖을 힐끔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지우는 유니폼을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로 가시죠. 회장님께서 학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요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교회의 고급 요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실버힐스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주변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는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곳곳에 간호사들이 보였고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훈을 3층 특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을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할아버지.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와줘서. 할아버지, 여기서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지훈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지훈이 앉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너를 부른 건 말이야. 내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서란다. 진실이요? 그래. 지난번에 내가 회장이 아니라고 했지? 사실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었어. 지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윤재만 건설의 창립자이자 한때 회장이었던 사람이 맞아. 하지만 지금은 버려진 회장이지. 버려진 회장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내 두 아들이 모의를 했어. 큰아들 윤석호와 둘째 아들 윤성민이 손을 잡고 날 밀어냈지. 이유는 간단했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들은 의사를 매수해서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를 했지. 법원은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고 나는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됐단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니. 그 후로 나는 이곳에 갇혀 지냈어. 법적으로 내 재산은 모두 동결됐고 아들들이 후견인 자격으로 내 재산을 관리하게 됐지. 회사 경영권도 물론 빼앗겼고. 그럼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내 돈 한 푼 쓸 수 없고 내 집에 갈 수도 없어. 전화 한 통 마음대로 할 수 없단다. 이곳 직원들도 모두 아들들 편이야. 내가 밖으로 나가려 하면 막고 손님이 오는 것도 통제하지.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이건 명백한 범죄잖아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지훈아. 법적으로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됐거든. 법원 판결도 있고 의사 진단서도 있고 내가 아무리 멀쩡하다고 주장해도 사람들은 치매 환자가 자기 병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도망쳐 나온 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였어. 이대로 갇혀서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새벽에 몰래 빠져나왔단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내 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할아버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가 나타났어.
비를 맞으면서도 날 도와줬지. 지훈아, 넌 아마 모를 거야. 그 순간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난 내 눈에서 옛날 내 큰아들을 봤다고 했지? 석호도 어릴 땐 너처럼 순수했어. 약자를 돕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했지.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변했어. 돈과 권력의 맛을 알게 되자 모든 게 달라졌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크면서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지금의 그 착한 마음을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는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등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을 법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니. 그날 이후 지훈은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버스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지훈은 점심을 걸으면서까지 돈을 아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지훈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지훈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지훈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의 성적표를 보며 자랑스러워하셨고 지훈이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대를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훈이 평소처럼 요양원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색이 평소보다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가 나이니까. 하지만 지훈은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간호사님 부를까요? 아니야, 됐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것보다 지훈아, 너한테 줄 게 있단다.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이 서랍을 열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고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가렴. 이게 뭔데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비밀 계좌번호가 적혀 있단다. 내가 아들들 몰래 숨겨둔 돈이 조금 있어. 지훈은 깜짝 놀라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할아버지 거잖아요. 지훈아, 내 말 좀 들어봐. 나한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알고 있어. 내 몸이 어떤지. 심장이 좋지 않단다. 의사 선생님도 오래 못 간다고 했지. 아마 몇 달, 아니 몇 주 안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지훈아.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 같은 좋은 아이를 만나서 행복했단다. 할아버지, 그 봉투를 받아라. 돈이 많진 않지만 내가 대학 갈 때 학비로 쓸 수 있을 거야. 내 어머니도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할아버지는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착하구나. 정말 착해. 하지만 지훈아,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야. 받아주지 않겠니? 지훈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잘 들어라. 지훈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란다. 내가 평생 돈을 벌고 회사를 키웠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내 자식들도 날 버렸고 친구들도 떠났지. 하지만 내가 나타났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날 도와준 너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훈아, 내가 커서도 지금처럼 살아라. 사람을 잃지 마라. 돈이나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라. 그게 내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란다. 네, 할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지훈아, 이제 집에 가거라. 어머니가 걱정하시겠다. 할아버지, 전 좀 더 있고 싶어요. 괜찮아. 나는 좀 쉬어야 해.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오너라. 약속이다. 지우는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두고 가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꼭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 돈은 내가 꿈을 이루는데 쓰렴.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란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고맙다, 지훈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마이너스 윤재만.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받자 요양원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학생이신가요? 윤재만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했잖아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훈이 만난 지 겨우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큰 장례식장이었고 입구부터 화환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재만 회장 영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문구들이 적힌 대형 화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빈소안은 썰렁했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지우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사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이 그렇게 가까워진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우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평안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할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요? 조금만 더 함께 있을 수는 없었을까요? 오후 2시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여러 대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벤츠, 제네시스, 에쿠스, 최소 5대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50대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나이의 다른 남자와 양복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이 할아버지의 아들들이구나.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버린 그 사람들. 남자들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슬픈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했고 어떤 이는 시계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형님, 우리 빨리 끝내고 나갑시다. 오늘 오후에 이사회 있잖습니까? 두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 큰아들 윤석호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형식적으로만 하고 가지. 어차피 올 사람도 없고. 둘은 간단하게 절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윤석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넌 누구냐?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지?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와드렸다고? 뭘? 길에서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윤석호와 윤성민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때 그 애구나.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도망쳤을 때 말이지. 윤성민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애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 덕분에 우리가 찾는데 고생 좀 했어.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의 빈소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소개해준 변호사 김성훈이었습니다. 윤석호 사장님, 윤성민 이사님. 변호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두 형제는 변호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변호사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 장례식인데. 오셔야 할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이요? 윤석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 저를 부르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윤성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윤재만은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내 명의로 된 모든 개인 재산은 박지훈 군에게 기부합니다. 순간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석호와 윤성민은 입을 딱 벌린 채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지훈도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지훈이라고요? 윤석호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둘째, 내 개인 비밀 계좌의 모든 금액은 박지훈 군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합니다.
셋째, 내 아들 윤석호와 윤성민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윤성민이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공증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제기하십시오. 윤석호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치매 환자였어요. 법적으로 무능력자라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윤석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시 회장님을 진료했던 의사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회장님께 치매 진단을 내린 의사는 사실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사립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빈소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윤석호와 윤성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분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서 위조와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박지훈 학생,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지훈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윤석호와 윤성민은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으로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지훈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이제 23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윤재만 장학재단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비밀 계좌에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고 지훈은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봄날 오후 지훈은 재단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장학생 선발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재단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하고 착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지훈은 단상 위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얼굴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저녁을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추고 무대 뒤편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윤재만 할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지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은 장학증서를 하나씩 학생들에게 건넸습니다.
학생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발식이 끝나고 지우는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봄꽃 향기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지우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할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맞죠?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준 김성훈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명함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돌아보니 70대 정도의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낡은 회색 옷을 입고 계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노인은 지훈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 여기가 윤재만 장학재단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노인은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해서요.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천만에요. 좋은 학생이더라고요. 노인은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 참 좋은 일 하시는군요. 어린 나이에 이런 재단을 운영하다니. 저도 한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지우는 노인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빛 미소. 왠지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윤재만 회장님을 아시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분은 좋은 분이셨죠. 그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노인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학생,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옥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걸까요? 지우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왠지 할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장학생 선발식이 있었어요. 3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모두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우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묘비에는 윤재만 1950-2020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
그리고 지훈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은 일어서서 묘소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려가는 길, 지훈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빛이 할아버지의 묘비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재단 사무실에서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5년 전 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할아버지와 지훈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할게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겠지. 그리고 지훈은 그 꿈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5년 후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윤재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박지훈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